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사람들. 정원을 살피고 가꾸는 일은 마당 있는 넓은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공유 공간을 활용한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피고 연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정원 활동을 통해 생태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피며 이웃과 함께 걷는 분 모셨어요. 마인드풀 가드너스의 김현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풀 가드너스의 김현아 정원 활동가입니다. 네, 마인드풀 가드너스는 어떤 곳이에요? 개인적인 취미로서 정원에 관심 가지고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돌보는 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서 좀 생태계를 보살피는 활동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사실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너무 많은 노동을 하는 일이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이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와 공동체를 잊고 살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버거워 보이던 어떤 일도 같이 하면 좀 쉬워지는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식물을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길거리에서도 식물이 보이고 네. 또 어딘가에 갔을 때 이건 왜 이렇게 하나 관심이 생기고 좀 돌봐줄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식물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아프게 한 경험이 더 많거든요. 이런 사람도 정원 활동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정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완전 식물 박사인 줄 아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도 식물을 많이 죽이고 또 다시 사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식물을 죽이고 또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물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됐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야생의 어느 곳에 있는 식물을 우리가 정원에 가져다 심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고려하다 보면 사실 생태계까지 연결되는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가 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를 돌보려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정원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가드닝이라고 하면 개인의 취미 영역으로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원 활동, 가드닝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 운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드닝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모종을 사거나 그런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덜 쓰는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네. 그래서 체종한 씨앗을 나눔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취미 영역에서도 이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또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을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 영역의 정원은 어떻게 가꿔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원 활동가가 지금 꽤 많이 계세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원 활동가를 한번 좀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이제 만나고 인터뷰에서 저희 블로그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다 만나지 못했으니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원 활동하시고 네. 공동체 연결도 하시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마인드풀 가드너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실 비영리 단체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비영리 단체는 이제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활동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네. 좋은 일 한다는 덕담 인사도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한 1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셨네요. 네, 약간 소진이 온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모든 이제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소진이 올 때쯤 뭔가 취미로 번아웃된 것들을 달래는 취미가 저에게는 가드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드닝에 되게 몰입을 하다 보니 이걸 되게 직업으로 전환해도 좋겠다라는 마음과 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비영리 활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정서적인 보상을 주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정원 활동, 커뮤니티 가든을 하는 영국의 어떤 커뮤니티 가든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다음에 정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땅이 없는 마당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정원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원은 없지만 저는 이제 옥상에서 화분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자연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집 주변에 있는 이제 주말농장 텃밭을 빌렸어요. 근데 대신 저는 그때 이런 활동을 할 건데 혹시 함께 할 사람이 있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분은 연락을 주세요 하고 SNS에 홍보글을 올렸거든요. 네. 누가 올까 싶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15명이나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텃밭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거는 먹거리 채소가 아니라 꽃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그 빌린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는 없어서 네, 보통 이걸 이제 그 꽃꽂이용으로 사용하는 꽃을 절화라고 하거든요. 자른 꽃. 그래서 컷플라워라고 하는데 그 꽃을 키워서 나눠 갖는 그런 커뮤니티 가드닝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잘 됐나요? 굉장히 잘 됐고요. 네. 꽃도 너무 넘쳐나도록 나와서 네. 사실 그 주말농장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너무 의아해하신 거예요. 네. 다 먹거리 채소 심는데 저기 뭘 심은 건지 너무 궁금해하셨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말농장 가을쯤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오가시는 분들이 1년 내내 꽃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는 꽃을 개인적으로 집에 갖다가 꽂기도 했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네네. 나중에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꽃을 나눠주니까 사실 그 나누는 기쁨이 되게 크다라는 걸 그때 알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저희 이제 단체 활동이 된 컷플라워 가드닝 캠페인이라는 그 활동에 이제 약간 시작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활동하는 거는 이제 그 처음에 약간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활동을 한 3년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제일 처음 했던 캠페인이 어쨌든 가드닝이 개인 취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활동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꽃을 키우고 그 꽃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걸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마침 그 캠페인을 진행할 때쯤이 이제 저희가 막 코로나로 한참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꽃이라는 게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꽃을 키워서 이웃한테 좀 인사를 나누는 그래서 좀 위로와
지지, 공감, 격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 캠페인의 이제 활동은 크게 2단계인데 네. 앞 단계는 씨앗부터 파종해서 꽃을 키우는 과정이 있고요. 네. 뒷 단계는 이제 다 자란 꽃을 잘라서 이웃한테 나누는 수확 과정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을 키우는 씨앗부터 키우는 과정을 해보시면서 네. 사실은 꽃을 모종, 그 시장에 가서 모종으로 사본 적은 있어도 씨앗부터 파종해본 경험은 많이들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관찰하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자연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을 가지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치유되고 힐링된다는 소감을 또 많이 남겨주셨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누면서 또 꽃을 나누는 게 훨씬 기쁘다라는 그 기쁨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씨앗부터 했는데 네. 잘 안 되니까 또 약간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모든 분들이 사실 성공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씨앗을 파종해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관찰하고 돌이켜보자. 결국 이제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을 키운다는 것도 결국 자연과 교감하고 어떻게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일깨우면 된다. 사실 이 목적은 우리가 막 생산량을 높여서 뭔가를 수확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연 감각을 다시 일깨워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도 너무 좌절감 겪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네. 다행히 잘 되는 분만 계신 건 아니고. 네네. 또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이제 토양 보호와 관련된 캠페인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토양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막연할 수도 있고 저는 처음에 그러면 되게 유기물이 풍부한 퇴비를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들 또 정원가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또 어떤 실천법이 있을지를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정원에 관심이 있는 정원가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실천가들의 전문적인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릴라 가드닝 활동으로 이제 그 흙에 씨앗과 물을 넣고 반죽해서 공으로 빚은 씨앗공이라고도 하고 해외에서 이제 많이 소개된 거는 시드밤 혹은 시드볼이라고 하는 그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의 황폐화된 땅에 뿌리는 그런 활동들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도심의 땅은 이미 많이 오염돼 있지 않나요? 너무 오염되기도 하고 사실은 도심에서 흙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또 관심 있게 관찰을 해보시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딱딱하게 다져지는 것을 이제 답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답압? 답압이라고 하는데 땅이 다져지면 그 안에 공기층도 파괴가 되고 산소가 이제 부족하면 그 안에 사는 미생물도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땅이 굉장히 항폐화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땅이 노출되지 않게 위에 풀로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씨앗공 안에는 야생화 씨앗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생화를 뿌리면 그 뿌리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이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건강한 토양으로 바꿔주는 거기도 하면서 위에 이제 핀 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꽃가루 매개자라고 하는 벌과 나비들에게 먹이와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일상 공간이 아름답게 꽃으로 변하기도 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진 도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벌, 나비, 잠자리 그리고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을 자주 접했다면 지금은 손질된 꽃들은 간혹 보이지만
어릴 적에 보던 그런 꽃들은 좀 보기 힘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도시의 뭐 가로수변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에 이제 그 관리 주체가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하지만 풀을 베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 생태 환경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에 적당히 좀 풀도 놔두자. 왜냐하면 네. 그게 벌들에게 서식처와 먹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깔끔한 네. 일상 공간이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정원에서 사용하는 원예종 식물이라는 것도 애초에는 사실 들판에 네. 초지에 자라는 야생화들을 선별해서 육종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잡초라고 보는 것도 사실 인간의 시선이기도 해서 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 네.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조차도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작은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면 그때부터는 막 보이기 시작하는 생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돌보는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가 저희 요즘에 이제 활동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도구를 만들거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할 수도 있는 쉬운 네. 활동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런 활동 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워낙 기후위기도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들도 높으시고 감수성도 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그러면 조금 뭐랄까 뻘쭘한 느낌도 네. 있고 네. 어디서 시작해야 네, 되나? 어디서 시작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캠페인이란 활동으로 저희가 만든 거는 나 이런 캠페인에 참여해. 혹시 같이 할래? 이렇게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말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다양하게 말씀드린 그 씨앗공을 뿌리는 활동도 하고 컵플라워 캠페인도 진행하고 또 내년에는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서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네. 안내서는 이제 공동체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고 예를 들면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작은 규모라도 공동체가 모이면 그것도 이제 조직인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기초적인 원예 정보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 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안내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쇄된 책자는 다 배포가 됐지만 PDF 파일로 보실 수 있는 네. 안내서가 있습니다. 아니 또 자투리 땅도 찾아주신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청년 커뮤니티랑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활동이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땅이 없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우리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한 15명 정도 모인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런 활동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활동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을 한 2달 정도 가졌어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게릴라 가드닝도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 하긴 조금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좋겠고 좀 버려지고 방치된 동네 골목길에 짜투리 땅 이런 걸 한번 찾아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해서 네. 공유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기획에서 출발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한 동네 골목길을 걸으면서 짜투리 땅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제 시범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많이 찾으시고 의식을 집중을 하고 골목길을 걸으면 네.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골목길이 네.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저 짜투리 땅이 어쨌든 개인 소유가 있는 땅일 것 같은 곳도 있고
또 공원 지자체 공원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저런 공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이제 골목에 있는 소공원이었는데 잡초가 되게 무성한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놓여진 공간이 관리가 있어서 안 된. 저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그 동네 주민들이 다들 아니었거든요. 함께 모인 청년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 풀을 이제 조금 베고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막 했더니 어디선가 주민들이 막 이렇게 삽이랑 가지고 호미를 오셨어요. 들고 또 커피를 타갖고 가지고 오시면서 저 공간은 이제 집 앞이 거기 그 공간이셨던 거예요. 보시면서 저기를 언젠가 치워야 될 텐데 뭐 지자체에 연락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청년들이 나와서 막 치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호미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타주셨는데 그때가 약간 이제 쌀쌀한 늦가을이었는데 일을 하고 마시는 커피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서 또 이웃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뭐 활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좀 겪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 보람 또는 그분들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내가 해야 되나 저거 언제 하나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와서 막 정리해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선언문도 있었는데 그건 뭐죠?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정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요즘 기후위기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사실은 그 땅을 접하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이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올해가 되게 다르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꽃을 키워봐도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엮어서 기후위기 정원활동 선언문이라는 걸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정원에 취미가 있으시고 정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건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을 갖고 정원 활동을 하자. 이런 뜻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특별한 의미가 여기 또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서 정원 활동이 개인의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을 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환경운동 그러면 이렇게 생태 뭐 서식처를 보존하는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도 뭐 북극곰을 지키기 위한 이런 활동으로 생각하기도 쉽지만 너무 우리의 일상과 먼 곳에 있다 보니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원이라는 공간은 저희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 있거든요. 정원을 갖지 않은 사람도 사실 공공의 정원이라고 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이 정원이라서 정원이 개인들에게 사실 복지적인 차원에도 이제 생태계 감수성을 다시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는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를 위해서 개인이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 그게 뭐 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정원 활동을 하고 식물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자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것은 무겁거나 우울하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위기에 내가 대응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좀 우울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쁘게 꽃 키우고 꽃 나누고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김선효의 검은고 연주 숲의 노래 함께합니다. 김선효의 검은고 연주 숲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런 숲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정원 활동을 통해서 생태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피는 곳 마인드풀 가드너스의 김현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 가드너스가 유관 기관이라든가 어떤 사회 단체랑 함께 활동한 적도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따로 없다 보니 네, 정원을 갖고 있는 곳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도시 안에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이 정원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는 어찌 보면 예산이나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기도 그렇죠. 해서 연결을 해서 함께 정원 활동을 하는 경우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치유 정원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커플러 가드닝 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정원 공동체들이 참여하신 캠페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키운 꽃을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한테 나누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례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그 공동체들이 키운 꽃을 모아서 어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복지관에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꽃을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그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 방식은 너무 이렇게 가서 뭐 개입해서 뭐 잘 계시나 뭐 묻고 이게 아니라 문고리에다가 뭐 화분을 하나 걸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반찬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그래서 다음날 가서 가지고 들어가셨는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꽃을 이제 꽃꽂이로 화병에다 꽂아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그 고독사 위험 가구에게 전달해드리고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산 꽃이 아니라 저희가 다 키운 꽃.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날 너무너무 만족해하셨고 꽃을 막 이렇게 꽃꽂이를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이런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심지어는 그 복지관의 실무자께서 이제 복지관 실무자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꽃을 나누는 게 상당히 기쁜 일이라는 거를 저희가 꽃을 키운 분들도 그때 함께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꽃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각각의 정원에서 가지고 옮기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꽃을 나누는 것도 막 이렇게 멀리 가서 나누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한테 그래서 이웃한테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해서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개인이 알아서 그 당시에 이제 나누는 게 사실은 조금 이웃이나 지인, 친구들 정도 나누는 건 쉬운데 어디 복지기관에 찾아가서 나누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용감하게 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꽃을 나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이런 보건의료인들이 굉장히 또 고생하시던 때라 꽃을 들고서는 선별진료소를 또 찾아가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방역 문제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에 그래도 꽃을 보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각자가 나눌 수 있는 곳을 찾는 과정에 사회복지기관이랑 함께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게 공동체의 힘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이 혼자 꽃을 키웠는데 꽃이 많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관에 가지고 간다든가 이웃 문고리에 걸어둔다든가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50개의 공동체가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안 가도 그냥 내가 개인이 가도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가 있죠. 그런 게 참 공동체의 힘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그럼 정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동체 가드닝을 하시는 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도 꽤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정원과 관련된 정원사, 시민 정원사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예 정보를 알려주시는 교육 과정들이 꽤 있어요. 정원을 가꾸는 방법은 잘들 알고 계시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배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그 만든 안내서에는 사실 원예 정보 관련된 거는 다른 데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이 꽤 있어서 그것보다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담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활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아주 작은 약속부터 하자.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이 공동체라는 이 정원 공동체, 가드닝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게 우리들이 왜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약간 이상형이라든가 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제각각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는 이제 더 이상 농업 기반 사회가 아니다 보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동체는 지금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네. 우리가 하는 이 정원 공동체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네.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작은 약속부터 소소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출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원 공동체뿐 아니라 기타 많은 네네. 공동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네.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영역이기도 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모여서 함께 어떤 활동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활동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좀 공동체에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보다 네. 함께 참여하시는 이제 수많은 정원 공동체들의 경험을 오히려 저희가 들으면서 서로 상호 간에 배움이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원 공동체들이 계속 연결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제 상호 배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정원학이 별도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네.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분야별로 조경이나 원예 관련된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하려는 좀 생태적인 활동, 네.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정보를 주거나 전문가로서 조언해 줄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은 서로 각자의 경험을 좀 나누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면 서로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계획하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학교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던데.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정원을 가꾸는 일에는 그래도 약간의 지식과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학교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 관련된 교육 컨텐츠들이 지금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생태적인 방법으로 정원을 만들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정보가 굉장히 적고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인드풀 가드너스 학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학교보다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는 곳. 누가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가 아니라 모두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지금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 중에 나 정원 활동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같이 활동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원 활동가는 사실 누구나 되실 수 있고 네. 저희가 뭔가 제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나 네. 그래도 혼자 하기 처음에 조금 네. 쑥스럽고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단체의 뭐 SNS 계정이라든가 네.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정원과 관련된 활동들은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좀 약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거예요. 계절적으로. 네, 계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시 이제 초봄에 새로운 활동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보통의 정원 활동들은 정원에서 하는 활동은 봄에 시작이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사실은 네. 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일단 뭔가 네. 마음의 준비를 하는 네네.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정보를 좀 찾아보신다거나 이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혹시 정원 공동체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지 그럼 만약에 가까운 곳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좀 찾아보시는 것. 이거를 아마 이제 비시즌인 네. 요 기간 동안 좀 찾아보시고 초봄에 저희가 새로운 캠페인을 안내드리면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좀 참여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인드풀 가드너스의 김현아 대표 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